예,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10강 DNA로부터 단백질까지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정보는 DNA로부터 시작해서 전사를 통해서 RNA로 복사가 되고요. 이것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DNA의 경우에는 이제 복제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알아볼 것은 이 과정, 이러한 DNA로부터 단백질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복제는 원래의 가닥이 DNA 정보에 기반해서 새로운 가닥을 생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DNA가 복제가 되려면 이중나선으로 된 DNA의 사슬이 풀어지고 한쪽 사슬에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다른 쪽 사슬의 염기쌍이 서로 쌍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닥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즉, 이중나선이 분리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새로운 가닥이 형성되는 것을 반보존적 복제라고 한다.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처음 유추했을 때 벌써 이 구조만 봐도 DNA가 어떻게 복제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들의 논문에서는 일단 그들이 원래 DNA 구조 논문을 낸 후 한 달 후에 이것이 생물학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는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벌써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한쪽에 그런 염기 서열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염기쌍을 가진 가닥이 합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이중나선이 분리가 각각 돼야 되고, 각각이 주형 가닥의 염기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프라이머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고, A는 T에, C는 G에 결합을 하는 주형 가닥의 염기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가닥이 DNA가 복제되는지 DNA 복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이것은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인 DNA 합성 효소에서 어떻게 DNA가 복제되는지의 모습을 단백질 구조와 여기에 붙은 DNA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DNA의 중합 효소는 일종의 손바닥 모양으로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래서 새롭게 DNA 가닥이 중합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DNA 복제는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DNA는 새에서 새로운 핵산이 결합돼 가지고 DNA 사슬을 붙을 때는 DNA의 3' 말단에 OH기에 5'의 인상기가 붙어 가지고 새로운 DNA 사슬이 생기게 된다. 즉, DNA 복제의 방향은 언제나 5'에서 3'으로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DNA가 복제되려면 일단 풀려야 되는데, DNA가 완전히 하나의 가닥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리면서 복제가 되게 된다. 그런데 한쪽 가닥의 경우에서는 5'에서 3'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복제가 할 수 있지만, 반대쪽 가닥에서는 역시 5에서 3'으로 복제가 돼야 되는데, 풀리는 부분만 복제가 돼야 되죠. 그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복제가 일어난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하면, 한쪽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복제되면서 연속적인 합성이 가능하지만, 반대쪽에서도 역시 5에서 3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연속적으로 합성이 되려면 3에서 5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또 따라서 DNA가 풀린 만큼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복제가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복제가 일어나려면 그 DNA가 더 풀려가지고 그 노출이 된다면 또 작은 그 조각으로 합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는 연속적으로 합성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불연속적으로 합성이 된다. 이런 단편들을 오카자키 단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카자키라는 일본인 생물학자가 처음 발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연속적인 단편으로 합성을 한쪽에서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효소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효소가 DNA 연결 효소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DNA가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DNA를 새로 합성하는 효소 이외에도 DNA 연결 효소라는 효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효소가 필요하다. DNA가 RNA로 복제되는 전사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러면 왜 DNA 유전 정보는 하필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RNA를 거치지 않고 바로 DNA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면 더 간단한데요. 왜 굳이 RNA를 거치게 됐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DNA 속의 유전 정보는 뭐 도서관의 서가 속에 있는 책이다. 즉 도서관에는 아주 많은 책이 있고 그 모든 책을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할 때 일부만을 우리가 서가에서 꺼내서 이걸 뭐 복사를 하든지 뭐 대출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DNA에 있는 많은 유전 정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사와 비슷하다. 즉 DNA 모든 유전 정보가 바로 다 RNA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RNA로 거쳐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가 된 것이겠죠. 즉 전사의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 조건과 세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RNA로 복사돼 가지고 그 세포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전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 이런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결국은 RNA는 유전자가 D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 중간 매개체가 된다. 그런데 세포 중에는 크게 세 종류의 RNA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mRNA죠. mRNA는 여기서 말한 D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로서 사용된다. M의 경우엔 메신저는 전령이라는 뜻이죠. 전령 mRNA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복사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된다. 또 다른 종류의 RNA는 rRNA다. rRNA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화학 반응은 리보솜, 즉 RNA에서 일어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구성하는 것이 rRNA다. 실제로 생체 내에 있는 모든 RNA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게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RNA와 단백질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트랜스퍼 RNA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RNA, 그 외에도 다른 RNA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RNA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전사의 경우에 DNA에서 RNA가 만드는 과정이고, 여기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즉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단백질인 RNA 중합효소가 필요하다. 이 RNA 중합효소는 DNA 특정 부분인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유전자를 이동을 하면서 내용을 복사하게 된다. DNA는 이중나선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가닥이 있는데, 여기서 RNA의 주형이 되는 가닥, 즉 주형이 되는 가닥을 주형가닥이라고 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RNA와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지는 가닥을
DNA에서 코딩 가닥으로 한다. 이렇게 RNA 중합표서는 DNA를 풀어서 읽어가면서 새로운 가닥이 3' 말단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해서 RNA를 복사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RNA는 DNA의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정보, 즉 또는 코딩 가닥과 동일한 정보를 가진다. 이것은 RNA 중합효소가 DNA를 복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중나선이 바로 DNA이고, 이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RNA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좀 간단한 RNA 중합효소 이해인데, 실제 진핵생물의 중합효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진핵생물, 즉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과 원핵생물, 박테리아와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진핵생물의 유전자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는 엑손이라는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처음에 전사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인트론과 엑손을 가리지 않고 몽땅 포함해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트론이 해당하는 부분이 제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원핵생물은 세포핵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모두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 진핵생물은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그리고 유전자 구조를 볼 때 원핵생물은 인트론이 없고 모두 코딩 리전으로 되어 있지만, 진핵생물은 엑손과 인트론이 있다. 그리고 원핵생물은 거의 전사 후에 mRNA가 변형되지 않지만, 진핵생물은 여러 가지 변형을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변형이 바로 스플라이싱이라는 변형이다. RNA 잘라 맞추기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은 RNA 중합효소에서 생성된 프리-mRNA에서 아직 인트론이 제거되는 과정이고, 핵 내에서 일어난다. 즉, 일단은 RNA 중합효소는 엑손과 인트론을 포함한 모든 유전자에 대한 그런 영역을 RNA로 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스몰 뉴클레어 리보 뉴클레어 프로테인 컴플렉스 snRNP라고 불리는 RNA와 단백질 복합체가 엑손과 인트론 사이에 결합을 하고, 이것은 스플라이솜이라는 그런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하는 일은 결국 인트론 부분을 잘라서 엑손과 엑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트론이 핵 속에서 제거가 된다. 핵 속에서 인트론이 제거된 이후에나 세포질로 mRNA가 나오게 된다. 이제 그 다음에는 RNA로 코딩 복사된 유전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번역하는 작업인 번역 작업, 즉 트랜슬레이션인데, 문제는 RNA와 DNA 염기 서열이 어떻게 아미노산으로 변형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일종의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즉, 코돈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서로 인접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기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종이 모두 염기가 나오지만, 실제 아미노산은 20가지이다. 따라서 어떤 어떤 아미노산에 대한 들은 그것을 여기에 대응하는 유전 암호가 여러 개 있고, 어떤 것은 하나만 있기도 한다. 이것은 유전 암호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전 암호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유전 암호표는 거의 모든 생물의 공통적이다. 즉, 이런 것을 유전 암호는 보편적이다. 즉,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있는 유전암호가 동물에서 통용되고, 아니면 세균이 유전암호가 그 고등생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예외가 없는 건 아닌데, 미토콘드리아에는 독자적인 유전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는 일종의 방언을 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 표준적인 유전암호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은 일종의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전암호는 현존하는 모든 생물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탄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릭이 한 얘기인데, 유전암호가 형성되는 과정은 일종의 우연과 같은 과정인데, 알지만 일단 유전암호가 형성이 되면 바뀌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이 유전암호에 맞게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유전암호가 바뀌어버리면 염기서열에 있는 그것을 해독하는 것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성립된 유전암호는 바뀌기가 어렵다.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DNA에서 RNA로 되고, 이 세 가지 쌍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번역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전에 설명을 했던 돌연변이라는 것과 유전암호에 대해서 좀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돌연변이 중에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표현형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코돈이 여러 개 존재했을 때, 뉴클레이크 애시드는 바뀌어서 코돈은 바뀌었지만, 결국 같은 아미노산을 인식하는 코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형도 바뀌지 않는다. 그거 외에 실제로 아미노산이 바뀌는 돌연변이도 있죠. 가령 GAU가 GUU로 바뀌면 아스파르트산에서 발린으로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아미노산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이 종결 코돈이 되어버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종결 코돈이 생겼는데, 돌연변이가 없었으면 계속 진행될 것이 여기서 종결 코돈이 생겨가지고 그냥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단백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표현형이 문제가 나타나겠죠. 또 다른 것의 경우에는 염기서열에 염기가 삽입되거나 하나가 더 들어가거나 더 빠진 경우에는 염기서열이 밀려가지고 그 밀린 부분부터는 전혀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염기서열이 단순한 치환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 바뀌거나, 재수가 없는 경우엔 아주 간혹 종결 코돈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기능이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전암호가 염기서열이 하나 빠지거나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바로 유전암호가 완전히 밀려버리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제 tRNA와 리보솜에 의해서 어떻게 유전암호가 번역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tRNA, 즉 트랜스퍼 RNA는 mRNA 코돈과 아미노산 정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코돈의 경우에는 실제로 염기쌍 간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할 수 있고, tRNA 끝에는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서 실제 핵산의 그런 배열 정보와 아미노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tRNA이다. tRNA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식들을 보면 이런 클로버 형태로 생겼는데,
제 클로버의 제일 아래쪽에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그쪽에 그 세 개의 그 안티코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코돈은 코돈과 서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리보좀에서 서로 그 염기 결합을 이뤄 가지고 그 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3'에 OH가 있는데 여기에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tRN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mRNA의 코돈을 인식하는 안티코돈 부분과, 그리고 제일 끝에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부위다.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에서 이것을 봤을 때 그 tRNA에 아미노산을 붙이는 것을, 단백질을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는 일단 안티코돈 부분을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tRNA를 아미노산을 붙인 tRNA가 맞는지를 일단 잘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맞으면 이 아미노산이 연결 부위에 그 자신이 붙이게 될 아미노산을 붙입니다. 즉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 20종류의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가 있겠죠. 가령 글루타민을 붙이는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는 tRNA 글루타민에 그 글루타민을 붙여야 되고, 글루타믹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붙이는 아미노아실 tRNA 합성효소는 tRNA 글루타믹 애시드에 글루타믹 애시드를 붙이게 되겠죠. 이렇게 tRNA에 아미노산이 붙었으면 이것은 결국은 리보좀에 가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결국 리보좀은 mR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일종의 단백질 공장인데, 리보좀은 크게 두 덩어리의 RNA로 구성된다. 그 라지 서브유니트와 그 스몰 서브유니트, 우리말로 대단위와 소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개시될 때는 그 리보좀이 작은 서브유니트와 mRNA가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코돈을 인식하는 메티오닌 tRNA가 시작 코돈에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돼서야 큰 서브유니트가 결합해서 이제 번역이 개시되게 된다. 그래서 이 리보좀인 이 mRNA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코드를 읽게 된다. 그래서 한 코돈에 해당하는 tRNA가 들어가면 그게 기존에 있던 tRNA와 만나서 그 한쪽 tRNA 끝에서 자라고 있던 그 폴리펩타이드를 넘겨주게 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단백질 가닥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종결 코돈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tRNA는 없기 때문에 종결 코돈 자리에 대신 tRNA와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인 단백질 방출인자가 종결 코돈에 결합합니다. 종결 코돈에 결합하게 되면 이제 tRNA에 결합되어 있던 단백질 가닥이 떨어지게 되고, tRNA가 리보좀이 mRNA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단백질이 그 mRNA로부터 복사가 완료되게 된다. 이 과정이 결국은 mRNA를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두 DNA에 있는 신호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는데요. 전사 과정의 경우에 DNA 전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호는 프로모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사를 더 이상 RNA를 이제 그만 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DNA의 터미네이터라고 하고요. 번역의 경우에는 그 번역을 시작하는 신호는 시작 코돈인 AUG입니다. 그래서 AUG가 만나면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종결 코돈인 UAA, UAG 혹은 UGA가 만나면 더 이상 이제 단백질을 그만 만들라는 신호로 인식해서
단백질을 만들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DNA에 있는 신호에 의해서 전사와 번역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DNA가 어떻게 단백질로 변환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